엄마, 집 좀 정리하면 안 돼요? 처음엔 그저 정리정돈 이야기인 줄 알았다. 요즘 애들이 미니멀 라이프니 뭐니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왜? 갑자기 청소해 주려고. 딸은 머뭇거렸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뜸을 들였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또 멈추고.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설마 했다. 엄마 집 팔아서 저희 집 마련하는데 보태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내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한 번 더 되뇌었다. 집을 팔아달라고. 내가 30년 넘게 살았고 남편과 함께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 갚아온 이 집을.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뭔가 말을 해야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식탁 위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딸은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세어보았다. 신혼 때 처음 들어왔으니 30년이 넘었다.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던 집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집이었다. 그 딸도 이 집에서 자랐다. 이 집 벽지가 몇 번 바뀌었는지, 이 집 보일러가 몇 번 고장났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식탁이 국은 식어가는데 내 마음이 먼저 식어버렸다. 딸은 아직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이미 식어 있었다. 딸은 숫자를 들이밀었다. 요즘 전세도 비싸고 애 키우려면 학군이 중요하고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했다. 준비해온 것 같았다. 말이 막힘없이 나왔다. 전셋값이 얼마고 매매가가 얼마고 지금 이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 나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숫자로 환산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남편이 야근하며 갚아나간 대출 영수증이 서랍 안에 아직 있었다. 한 장 한 장 도장 찍어 모아두던 것들이었다. 아이들 키를 재며 연필로 표시해둔 문틀도 그대로였다. 딸의 키 표시도 거기 있었다. 지울 수가 없어서 페인트 칠을 할 때도 그 부분만 남겨두었다.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새던 베란다를 남편과 둘이서 고치던 기억도 있었다. 실리콘을 잘못 발라서 더 새는 바람에 둘이 웃었던 날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을 팔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딸은 말했다.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셔도 되잖아요. 그 말이 더 아팠다. 숫자보다 조건보다 그 말이 제일 아팠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은 작아도 된다는 뜻일까? 혼자니까 덜 필요하다는 뜻일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집이 크게 느껴진 날도 있었다. 텅 빈 것 같아서 무섭던 밤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이 집에 있었다. 여기 있으면 남편이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다. 딸이 자라던 시간들이 벽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작은 데로 옮기면 그것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딸은 아직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 보아온 풍경이었다. 이 창으로 몇 번의 봄을 보았는지 셀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다. 말하면 편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딸 흉보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다. 내 입으로 꺼낸 말이 딸에게 상처가 될까봐 결국 혼자 삼켰다.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속으로 사귀고 혼자 정리하고 괜찮은 척 넘어가는 것. 그래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딸도 힘들 것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집값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나도 그 시절이 있었다. 친정 도움 하나 없이 남편이랑 둘이서 시작했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 이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 그 생각이 자꾸 걸렸다.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서운함이 더 선명해졌다. 딸이 밉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아팠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구나 싶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은 작아도 된다는 말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다른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했다. 딸은 잠깐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도 이렇게 말하기 싫었어. 근데 진짜 막막해. 그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지쳐 있었다. 버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눈을 감았다. 내가 엄마니까 또 내가 져야 하나 싶었다.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서러웠다. 이해와 서러움이 뒤섞여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혼자 부동산 앱을 열었다. 보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갔다. 우리 동네를 검색했다. 매물들이 떴다. 시세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 이 집을 살 때랑 비교하면 몇 배가 올라 있었다. 숫자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팔면 꽤 되겠구나 싶으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내 자신이 싫었다. 중개사에게 전화가 온 건 그 즈음이었다. 지금 팔면 차익이 크네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현실적인 말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을까? 이 집이 숫자로만 환산될 때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지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촛불은 켜지 않았다. 그냥 앉았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웃고 있었다. 이 집에서 그 웃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 속으로 물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당연히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당신 인생도 이제는 생각해. 그 소리가 남편 목소리인지 내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들렸다. 나는 딸을 불렀다. 며칠 만의 만남이었다. 딸은 소파에 앉으면서 내 눈치를 살폈다. 기대 섞인 얼굴이었다. 엄마, 생각해봤어. 딸의 눈빛이 반짝였다. 집은 못 팔겠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했던 것 같기도 했고 그래도 설마 했던 것 같기도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을 견뎠다. 대신 내가 도와줄 방법은 같이 찾아보자. 그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다. 거절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딸도 알아주길 바랐다. 딸은 한동안 서운해했다. 전화가 뜸해졌다. 평소 같으면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던 전화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조용했다. 나는 먼저 전화를 걸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 선택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그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엄마라는 이름은 늘 그랬다. 끝까지 주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내가 져야 사랑받는 사람. 그 공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집을 지키겠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딸의 굳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며칠 동안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시 찾아왔다. 예고 없이 왔다. 현관문 벨이 울렸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쉽게 말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딸을 들어오게 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 집은 엄마 인생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엄마 집은 엄마 인생이잖아.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짓누르던 것들을 한꺼번에 녹여버렸다.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에게도 지켜야 할 공간이 있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 그걸 딸의 입으로 듣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집을 지켰다. 그리고 딸도 잃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의 선택은 집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야 조금 알겠다. 엄마로 사는 것과 나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